이란 의회가 자국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이자 병목 지점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습니다. 해협 봉쇄가 현실화되면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데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관련한 중도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습니다. 미국의 핵시설 직접 타격에 대한 보복 조치일 텐데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이기에 이런 카드를 꺼내든 걸까요? 아시다시피 이 호르무즈 해협은요, 예. 이 걸프만에서 가장 그 좁은 그 병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입에서 뭐 한 거의 70% 정도가 만약에 이 해협이 봉쇄가 됐을 때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뭐 우리뿐만 아니라 결국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예. 결국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야말로 이란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꺼내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해협이 좁고 유조선이 지나는 길을 제외하고는 수심이 얕기 때문에 봉쇄 작전을 펴기가 용이하다고 들었는데 현재까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봉쇄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 차례 있었죠. 예. 이제 과거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에 이 전쟁이 격화가 되면서 양국이 이란과 이라크 양국이 상대방의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기 위해서 이쪽을 지나가는 유조선에 대해서 무차별 공격을 가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 그 유조선 전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시기 때 뭐 상당한 국제 사회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우리 유조선도 피격을 당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폭이 한 55km 정도이어서 굉장히 짧고 예. 수심도 한 50m 정도 이 정도에서 굉장히 큰 배가 지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예. 특히 그 수로 중에서 배가 지나갈 수 있는 것은 한 3km 정도 폭밖에 되지 않아서 그야말로 매복하고 공격하기 너무나 쉬운 장소고 당연히 여기 있는 함정들을 지켜내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예. 이란 당국은 일단 최종 결정권은 최고 국가안보회의에 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이 해협 봉쇄가 결정이 될지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할까요? 결국은 이러한 행동이 미국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에 귀결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에 의해서 타격을 받은 것은 미국보다는 국제사회 전체가 될 것이고요. 네. 이런 면에서 미국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미국을 보복하는데 이 내용으로서는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이 미국의 공습 이후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이 조치들이 지극히 제한돼 있다라는 이런 점에 근거해서 굉장히 바보 같은 결정이지만은 이런 결정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란이 꺼낼 수 있는 마지막 협상 카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란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번 공습에서 자신들의 핵 물질들이나 혹은 핵 생산에 필요한 장비들이 파괴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 후에 자기들은 핵무기를 곧 선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마지막 카드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란 입장에서는 손쉽게 놓을 수 없는 카드죠. 예. 그리고 이란은 지금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미사일 공격을 했지만 중동에 주둔하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는 현재까지는 보복 공격을 감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지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미국이 의도를 명확히 밝히긴 했어요. 그 이란 정권 교체까지는 아니다. 네. 그다음에 핵시설만을 우리는 노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게 어떤 대대적인 공격을 가할 경우에는 이것이 결국은 그 미국의 개입, 그러니까 본격적인 참전을 불러올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란으로서도 조금 주의해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란의 여태까지의 그 습성들, 특히나 현재 이 정권이 뭐 이렇게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보복을 하지 않는다면 그 위상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제한적 보복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다만 이렇게 어떤 대대적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은 미국의 참전을 끌어들이지 않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뭐 이란 의회의 호르무즈 봉쇄 의결에 대해서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자살 행위가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막히면 이란 경제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인데 이 벤스의 주장, 벤스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연히 그 경제적으로 이 수출 경로가 막히게 되면 예, 뭐 이란으로서는 지금도 전쟁 지속 능력이 없는데 더더욱 더 없게 되는 것이죠. 벤스의 판단 자체가 이렇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던 건 논리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이 국가적인 자부심, 특히나 이 해당 지역에서 자신들이 맹주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항의 축국가들을 움직여가면서 인근 자신들과에 대항하는 순위파 국가들을 이렇게 압박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후티를 통해서 공격도 하고 이랬던 나라란 말이죠. 예. 이 모든 것을 경제적 논리로만 바라봐서는 이란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한 벤스는 이 이란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전쟁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만 포기하면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라고 달래기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대중 견제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국력을 전부 모으고 있는 와중에 예. 이란과 직접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할 일이고요. 예.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비록 우리가 타격은 하고 어떤 특정 시설에서 공격을 했지만 이건 이란 정권을 전복하려는 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미국이 이란 포로도 핵시설을 전격 공습하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실제로 어느 정도 피해를 줬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미국과 이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완전히 제거했다라고 주장한 반면 이란은 핵시설 지상부만 손상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벙커버스터의 위력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진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벙커버스터 특히 이제 이번에 사용되는 슈퍼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폭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군이 미드나이트 해머 이 국내 말에서는 어떻게 번역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미드나이트 한밤의 망치라고 하겠네요, 그렇죠? 미드나이트 해머 한밤의 작전 망치. 수행을 하면서 GB57 슈퍼 벙커버스터 폭탄을 12발을 떨궜다라고 얘기가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사실 슈퍼벙커버스터가 실전에서 사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지금 미국이 이 폭탄을 만든 것 자체가 결국은
여태까지 있던 모든 폭탄들 가운데 재래식 폭탄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폭탄을 만들어서 지하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네. 뭐 12발이나 투발을 했는데 이 시설 자체 포르도 시설 자체가 뭐 지상부만 손상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사실은 거의 이란의 주장일 뿐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예. 다만 이 시설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넓을 수 있다라는 점, 특히 지하의 갱도라든가 뭐 혹은 보관고의 위치를 얼만큼 정확히 특정했을까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사실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란은 이 농축 물질을 미리 다른 장소로 옮겨놔서 피해가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신들의 주장처럼 실제로 이 농축 물질을 미리 다른 장소로 옮겨놨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미국의 공격을 당한 걸 계기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할 수 있을지 그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장소로 옮겨놨을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그 보도나 뭐 분석을 보면은 공습 전전날 정도에 이 그 트럭들이 투입이 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이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내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아무래도 중동 사태가 최대 현안이 될 텐데 지난 G7 정상회의 공동 성명과 큰 차이는 미국이 직접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글쎄요. 일단은 뭐 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외교적 해결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결국은 이제 나토 국가들이 모여서 전반적으로 이 전부 우리가 같이 대응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가능성은 특히 나토 국가들 위주로 굉장히 더욱더 강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중동 상황 살펴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